우리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뭐 3월 1일에 이제 출국을 해서요. 어제니까 이제 4일에 귀국을 하신 거죠. 한 3박 4일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는데 또 마침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이게 정청래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청래하고 이게 트럼프하고 원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정청래가 지금 본인은 이제 친명이라고 계속 박박 우기고 있고, 김어준도 왜 정청래는 친명인데 반명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지 혼자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급발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가 이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출국만 하시면은 해외에 나가시기만 하면은 사고를 치는 거잖아요. 응? 그게 이제 일단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여러분들이 영리를 건든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이제 뭐 합당 제안이 결정타가 되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 그래도 정청래가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명팔이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고, 당대표 선거할 때만 해도 정청래를 이제 친명이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정청래가 이제 사기쳐가지고 대통령 당대표가 된 거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거 잘 모르시는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도 뭐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는 분들, 특히 뭐 김어준, 뭐 조욱 뭐 이런 거나 보시는 분들은 정청래를 친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유튜브 소비하는 시청자층이 그 대부분 이 세 개 채널을 좀 편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김어준, 최욱, 이동영 요 세 개가 유튜브 시장의 뭐 8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같이 반문, 반털 성향의 유튜버가 또 많진 않아요. 예. 제가 뭐 지금 반문 반털 유튜버, 이른바 뉴 이재명 유튜버죠. 뉴 이재명 유튜버 중에는 제가 시청률이 제일 높은 지경이니 뭐 그렇다고 해봐야 제가 뭐 한 5, 6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합당 사태 벌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한 3, 4천 정도 동접자가 이랬다가 뭐 최근에 이제 늘어난 거니까, 대부분의 당원들은 저와 같은 주장을 접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김어준한테 사기당해서 당대표를 만들어준 거지. 근데 아니 정작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잖아. 대통령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대통령 순방 나가실 때마다 사고를 치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아 이거 정청래 좀 이상하다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긴 거지. 그게 몇몇 유튜버들이나 커뮤니티에서 뭐 정청래를 악마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당원들이 그 목소리에 딸려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동안 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따라 결론이 난 거죠. 이제 집단지성이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김어준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뭐 제명인의 마을이나 뭐 덕후나 이런 이제 뉴 이재명 성향의 이런 커뮤니티에서 정청래를 악마화해서 혹은 본인을 악마화해서 유시민을 악마화해서 반명으로 몰리고 있다. 혹은 몇몇 유튜버, 뭐 그래봐야 뭐 저 하나 정도 아닙니까? 몇몇 유튜버가 정청래를 지속적으로 반명으로 비난을 해가지고 지금 당심이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정청래를 반명으로 만든 건 정청래 본인이에요. 본인이 반명의 행태를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당원들이 왜 그걸 뭐 억지로 아무리 비난을 해도 반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반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었는데, 정청래가 하는 짓이 그 유튜버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뀐 겁니다. 집단 지성이 정답을 찾아온 거죠, 이제. 근데 왜 제가 이제 트럼프하고 정청래가 이거 똑같은 원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뭐 딴 얘기가 좀 나왔는데,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청래가 그 대통령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이제 사고를 치고 이번에는 사고 안 치나 했더니 본인은 이제 사고를 안 쳤는데 여자 정청래가 대신 사고를 쳤죠. 또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도. 그런데 트럼프가,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연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하셨을 때, 어? 시진핑 만났을 때, 예,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또 싱가포르 가셨는데 이란을 침공을 했어. 이게 정청래하고 이게 트럼프하고 이게 한 팀이 아닌가? 어? 아니 이재명 대통령만 해외 나가시면 이것들이 눈깔이 뒤집히는 건지. 아니 지금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 다 그렇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칠 때도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했을 때, 그 이번에 이란을 침공했을 때도 또 해외 순방할 때, 이게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뭐 희한한 우연입니다. 아무튼 이번만큼 또 대통령의 귀국을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 적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안 계신 상황에서 뭐 전쟁이 터지고 또 주가가 뭐 연일 폭락을 하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돌아오시자마자 상황이 반전되고 있어서 우리의 이제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YYJP님 노래 작사 작곡 누가 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게 2022년 대선 때 제가 작사를 하고 저기 백자 가수가 작곡을 한 곡이에요. 나는 돌멩이라는 곡입니다. 4년째 밀고 있는데 안 뜨고 있는 곡이에요. 작사는 제가 했고 그 백자 가수가 제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작곡을 한 곡이 나는 돌멩이.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응원가로 사실 만들었던 거예요. 그 대선 때 쓰려고 만들었는데 채택이 안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걸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대통령 돌아오시기를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귀국 영상 또 잠깐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늦은 밤에 도착을 하셨는데 함께 영상 보시고 뭐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대통령님 귀국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귀국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야 됐냐? 야 김어준 됐어 이제? 정청래 악수하는 영상 나왔습니다. 김어준 이제 만족해? 야 김어준의 파워와 영향력이 뭐 대단합니다. 김어준이 한마디 하니까 다 설설 기네요. 그래서 정청래 악수하는 장면을 이번에는 KTV가 절대 삭제하지 않고 꼭 넣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2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대만 썼어요. 혹시나 잘릴까봐 혹시 잘릴까봐 또 잘못해가지고 정청래 악수하는 장면 만약에 이번에 또 잘리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또 털레반들이 그냥 지금
다 침공을 해가지고 KTV가 문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아마 그 KTV 관계자들이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요. 이 절대 이번에는 우리가 절대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의 악수 장면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린 다 죽는다. 우리 사운을 걸고 악수 장면은 지키자.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카메라 보통 2대 가지고 이제 교차해가지고 무삭제, 무편집 영상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한 대 가지고 멀리서 혹시나 잘릴까봐 멀리서 야 진짜 야 대통령 위에 정청래 있는 거죠. 예? 대통령보다 더 소중한 정청래 악수. 대통령 김민석 총리보다 더 무서운 김어준이 된 거예요. 예, 나래님 오늘 더 투자했어요. 네, 앞으로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뭐 하는 꼴입니까?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저 귀국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다 보셨겠지만은 야 됐냐 김어준? 이제 됐어? 아니 어제 저거 귀국 영상 다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뭐 분이 안 풀렸는지 오늘 분이 안 풀렸는지 오늘 아침에 또 폭주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2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고마운데 그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좀 그 개인 일정을 소화를 하고 와요. 그래서 뭐 1박 2일 정도 잠깐 이제 출타를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이제 오후에 와서 방송 준비를 해야 돼요. 좀 많이 급하죠. 예, 일주일 동안 이틀 동안 뉴스 이제 그 스크린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빨리 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방송 준비를 하려니까 목요일은 제가 좀 벅찬 게 있어요. 방송을 준비하는 게. 그런데 김어준 덕에 컨텐츠 한 반은 일단 김어준이 땡겨줘요. 김어준이 반을 땡겨줘. 그래서 목요일날 와가지고 방송하는데 너무 제가 수월합니다. 김어준이 한 그 컨텐츠를 한 반 정도 채워주니까 거기다 이제 김어준이 반, 최민희가 또 한 3분의 1? 투톱으로 막 조져버리니까 방송 준비가 너무 쉬워요. 그냥 뉴스공장만 잠깐 보면 돼. 그래서 뭐 고마운 점이 하나 있고 최근에 뭐 제가 빅스피커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뭐 나름 친명 이제 진영에서는 나름 이제 이름 있는 유튜버였지만은 제가 뭐 사실 하바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어요. 5천을 넘어야 이제 우리가 빅스피커다. 어디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주로 이제 3, 4천대에서 이제 헤매고 있었는데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이 개 똥볼을 차는 바람에 그때 시청률이 폭등을 해가지고 우리 그 코스피하고 제가 지금 경쟁하는 단계로 코스피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단계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김어준 덕에 뭐 사실 빅스피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어준에게는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뭐 개인적으로는 방송 에 많은 도움이 돼서 고맙긴 한데 아니 그 이미 다 팩트가 확인된 거를 그걸 미련을 못 버리고 끝까지 본인이 무덤을 파고 있는데 전 조만간에 진짜 자멸을 하겠구나. 김어준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그러니까 그 음모론에 너무 심취를 해가지고 과대망상으로 간 것 같아요. 우리 그 유튜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시청자분들도 가끔 제가 뭐 댓글이나 이렇게 읽어보면은 약간 과대망상 직전에 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음모론이 좋긴 좋은데 거기에 이제 너무 빠져버리면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겨요. 그냥 확증 편향이 심해지면은 그게 과대망상이 되고 과대망상이 심해지면은 정신분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한 20년 가까이 저 음모론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이 음모론이 이제 과대망상 단계로 제가 볼 때는 접어든 게 아닌가. 그리고 과대망상 상태에서 조금 더 지속이 되면은 정신분열 상태로 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 과대망상과 정신분열의 그 경계에서 뭔가 현실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판다고 해서 무슨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디서 뭐 누가 KTV에서 뭐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야 김민석 총리가 시켰어요 편집하라고 뭐 이런 무슨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그런 무슨 양심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본인의 어떤 추정과 추론이지 그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빠졌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김민석이 사주를 한 거야. 그러니까 김민석을 잡아야 된다라는 김민석에 대한 스토킹. 김민석을 김어준이 김민석 총리를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털레반들이. 김민석 총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예요. 김민석 총리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야. 왜? 일을 못하면은 공격을 안 해요. 일을 못하면은 차기 주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을 못하면은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자기들이 봐도 일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정청래 조국하고는 뭐 비교조차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독보적이에요. 김민석 총리의 입지가 현재 이제 독보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건 조국을 지금 대통령 만들어 보고 싶은 이것도 과대망상이고 정신분열 직전에 저는 발상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김어준의 눈에는 조국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이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과대망상에 빠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돈키호테가 과대망상이잖아요. 정신분열 직전의 과대망상이 이제 돈키호테예요. 그러니까 막 풍차가 막 괴물로 보이잖아. 풍차가 당나귀가 막 말로 보이고 산초가 뭐 막 그 뭐냐 시동으로 보이고 그 돈키호테라는 소설 전체의 내용은 정신분석학 쪽으로 보면은 어느 정신병자의 뭐 그 일대기? 정신병자의 일대기인 거예요. 망상증인 거야 그거는. 예, 좋아님 매볼쇼에 똥검사 출연한다는 거 이건 뭔가요? 시간 나면 해설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나면 할게요. 예, 그것도 상당히 많아. 나오면 할게. 나오면. 근데 김어준의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눈에 그 풍차가 괴물로 보이는 것처럼 지금 김어준의 눈에는 조국이 대통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주 기가 막히지. 근데 과대망상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과대망상, 뭐 정신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조국은 풍차야. 우리가 볼 땐 풍차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은 풍차인 거야, 조국은. 그런데 김어준이 보면은 혹은 털레반들이 보면은 그게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 거야, 조국. 야, 조국 대통령 막 달리는 거야, 당나귀 타고 지금 김어준이. 당나귀 탄 거야, 당나귀 막 타고. 야, 가자, 조국 대통령 달려라. 세르반테스는 이거 작가고 그 말 이름이 뭐죠? 말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그거야 지금 당나귀 타고 풍차로 존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조국은 대통령이다. 이씨.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자, 김민석이 악당으로 보이는 거야. 그죠? 김어준의 눈에는 조국이라는 훌륭한 정치인을 대선 주자를 죽이려고 하는 김민석은 악당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 눈에는 로신한테구나. 달려라 로신한테. 조국이 대통령이다 이씨.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김민석은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이 무슨 짓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그건 다 대권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김어준이 볼 때는. 대권병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대선 행보로 보이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새만금을 가도 대선 행보. 오늘도 공항에 나간 거 정청래가 나가서 대통령하고 악수하면 그건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러는데 오늘 왜 김민석이 왜 나왔지? 총리는 잘 안 나오는데? 야 저거 정청래 뭐 악수 패싱 얘기가 나오니까 김민석이 먼저 대통령하고 악수를 해가지고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가 오늘 일부러 나갔다. 원래 총리는 잘 안 나간다. 내일 방송에 뭐 그런 걸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KTV 문제도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한 일이잖아 이게. 우스갯소리로.
김민석 정청래 갈굴라고 야 뭐 KTV에서 잘랐네 편집했네 쌤통이다 이러고 약 올린 거잖아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약을 농담을 했는데 김어준한테는 그게 사실로 보이는 거예요. 풍차가 괴물로 보이는 것처럼 돈키호테한테 김어준한테는 저의 농담이 사실로 보이고 어떤 망상에 빠져 있는 거냐면은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KTV에 사주를 했다라는 음모론에 빠진 거예요. 지금 털레반들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그 망상인데 털레반 애들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김민석 총리가 야 정청래를 제끼기 위해서 혹은 그 조국을 제끼기 위해서 KTV에 사주를 해가지고 KTV에서 편집을 했다. 이 지금 음모론에 본인 스스로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음모론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심취해 있다가 제가 볼 때는 과대망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어준의 과대망상은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뭐 증거가 안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엄 때부터 저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다고 봐. 본인이 무슨 특별한 지위에 있고 특별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로 달려가고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야당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사들이 목숨 걸고 국회로 달려가는데 김어준은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간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저는 과대망상이라고 봐요. 본인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야. 대한민국 민주당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과 계엄 세력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거야. 그 과대망상이지 그것도. 자 오늘도 보세요.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오늘도 또 언급을 했는데 그 KTV와 관련된 얘기는 후반부에 제가 디테일하게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 문제는 이제 김민석 총리와 관련된 부분만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어준 총리실과 또 신경전. 대책회의 없다 비판에 사실과 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뭐 주식 얘기하다가 김어준 그 겸손은 힘들다 해서 주식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어준이 대통령이 순방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 그 회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보니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을 것이다.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 있잖아. 말하자면 빈집털이. 국무회의 안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 국무회의 한 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저는 김어준은 이쯤 되면 이걸 몰랐을까요? 모르고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 하루 종일 본인의 업이 하루 종일 뉴스 보는 거잖아. 그죠? 뉴스를 봐야 본인 방송을 하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총리와 출국을 하시면서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각별히 당부를 했고 김민석 총리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대비책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회의를 하다시피 했어요. 매일. 근데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다? 리더의 부재다? 회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더 황당한 발언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지금 외유였다. 그래서 대책회의가 없다. 뭐가 어떻게 하자는 거지? 뉴스도 없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아니, 뉴스가 없었어요? 김민석 총리가 대책회의를 하는 뉴스를 여러 채널에서 다 보도를 했는데 김어준은 뉴스 공장만 보나봐. 지방송만 보나봐요. 나르시시스트야? 자기한테 막 빠져들어 막? 다른 뉴스는 안 봐요? 게다가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무식한 건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놀러 나갔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외유였다. 외유는 그런 거잖아요. 해외로
놀러 간 게 외유잖아. 우리가 유람한다 그럴 때 유자 쓰는 거잖아요. 그 유자잖아. 그러니까 외부로 유람 간 게 외유잖아. 이건 어떤 경우에도 쪽팔린 일인 거예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서 외유라는, 대통령께서 해외로 놀러 가셨다 이런 표현을 쓴 거라면은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고, 예. 이게 지금 외유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가지고 이런 방송을 했다라면 그거는 진짜, 예, 그것도 맞아 죽을 일이죠. 예, 무식해서 맞아 죽는 거. 첫 번째는 싸가지 없어서 맞아 죽는 거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유라고 표현한 게 의도적인 것이라면은 싸가지가 없어서 맞아 죽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외유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로 썼다라면은 무식해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일지라도 의도적으로 했건 몰라서 그랬건 둘 다 맞아 죽어야 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발끈했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 3월 1일, 2일, 3일, 4일 하루도 안 빠지고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했고, 이게 뉴스에 다 보도가 됐어요. 저는 김어준이 못 봤을 리가 없다고 봐. 회의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안보 태세 대비 경제 영향 최소화, 국민 불안, 동요 방지 등 외교부, 국방부, 재경부, 산업부, 해수부 등 모든 관계 부처의 총력 대응을 점검을 하고,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왔다. 대국민 브리핑까지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을 해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총리실에서 해명을 하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김어준은 지금 모른다? 김어준만 몰랐다? 제가 볼 땐 절대 모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또 이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김민석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선 기회만 생기면 공격하는 거야. 왜? 쟤네들은, 우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조국의 라이벌이, 김어준은 조국의 라이벌이 김민석 총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김민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승전 김민석인 거예요. 기승전 김민석이야. 그래서 가짜뉴스로. 저 가짜뉴스잖아요, 지금. 응? 다른 게 저 가짜뉴스잖아. 대책회의 없었다. 이거 가짜뉴스잖아요. 30만 명이, 뭐 20만 명, 30만 명이 보고 있었는데, 저런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공격하도록, 유권자들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만든 거는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총리실에서 이건 처벌을 해야 돼요. 팩트가 명백히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 그런데 김어준이 뭐 민주당의 스피커라고 그래서, 혹은 김어준의 영향력이 크다고 그래서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그것도 수십만 명이 생방송으로 방송을 보고 있는 데서 공공연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 가짜뉴스를 총리께서 엄단을 해야 된다라고 직접 지시를 해놓고도 이거를 처벌을 안 한다라면은 이것 역시 내로남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응? 저는 김어준이 됐건 뭐 누가 됐건 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다음 주에 이제 조사받으러 갑니다. 가짜뉴스면 조사받아야죠. 그리고 진짜 가짜뉴스였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똑같이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거 뭐 김어준은 괜히 건드렸다가 뭐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치공학이에요. 그래서는 그런 정치공학적 접근법으로는 큰 정치 못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해야 돼요. 응? 공학적 고려보다는 가짜뉴스 근절법이, 자, 김어준을 만약에 총리실에서 고발해서 김어준의 가짜뉴스가 처벌을 받으면, 자, 이제 보수 유튜버들 할 말이 없잖아요. 보수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로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김어준도 처벌했는데 니들 처벌하는 게 뭐가 문제야?
공정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공정한, 법 앞에 평등한 상황이 벌어지잖아. 자, 이렇게 되면은 모두들 가짜 뉴스를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근절되는 거야. 그래서 총리실에서 해명을 한 바와 같이 이거는 명백한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저는 법대로 해야 된다. 예. 김어준이 아니라 뭐 누굽니까? 최욱이도 마찬가지예요. 조욱이 너 큰일 났어. 형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너 뭐 되겠더라. 너 끝까지 그냥 안 놔둔대. 너 큰일 났어. 너 겁도 많던데. 제가 좀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조욱이 좋댔어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 예? 김어준, 조욱이 둘이 손잡고, 야, 이거 쇠고랑 차게 생겼는데? 끝까지 간다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조욱이? 건들 사람들 건드려야지. 왜 엄한 사람들을, 지들끼리,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공격을 하냐고.